챕터 1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내 이름은 정혜숙. 올해 딱 75세입니다. 남편은 이동철. 이동그룹 회장입니다. 자기 이름 두 글자 따서 이동그룹이래요. 처음엔 이동철 물산이었어요. 웃기죠? 자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래요. 한때 우리 친정은 이동철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식품 유통업으로 크게 성공했죠. 그때 그는 우리 아버지한테 고개 숙이며 부탁했었어요. 정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주시고 사업 조언도 해주셨죠. 그러다 저도 이 인간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땐 꽤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IMF가 터지자 세상이 뒤집혔어요. 우리 친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이동철은 그걸 이용해 밟고 회사를 키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요청엔 전화도 안 받고 비서가 대신 거절했죠. 이제 우리 집안이랑은 관계 정리하겠다며. 그렇게 한마디로 30년 인연을 배은망덕하게도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집안에서 난 그림자 취급을 당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은 장례 치를 돈이 있으면 내 돈부터 갚아라라며 미친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친정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나 싶어요. 결국 돈 50만 원 주면서 갈래면 가고 오늘 안 올 거면 오지 마라 하더군요. 동생에게 그 50만 원 쥐어주고 펑펑 울면서 돌아오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해요. 나는 집에 와서도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요.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딸이 없었어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그나마 내게 남은 건 내 딸들이었어요. 큰딸 지은이와 작은딸 지연이. 그 아이들 덕분에 버텼고 그 아이들 덕분에 사람인 척 할 수 있었죠. 우리 큰딸 지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선천성 시각장애. 근데 그 아이는 눈이 안 보여도 마음이 환했어요. 점자도 빨리 배우고 피아노도 잘 쳤고 늘 웃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동철은 집안 망신이다.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마라. 장애인 딸 있다는 거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대든 게 그때였어요. 이 애는 우리 딸이에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뺨을 맞았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서요. 작은 딸 지연이는 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언니 손잡고 다니고 언니가 가고 싶은 곳 설명해주고 참 착한 애였죠. 근데 이동철은 딸 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며 늘 불만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인간 바람 피우고 딴살림 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서류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강남에 아파트 월세 나가는 거. 계좌 이체 내역에 여자 이름. 조용히 사람 시켜 확인했더니 젊은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들까지 낳았고요. 그걸 알았을 때 뭔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 이 사람 진짜 끝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그 사람의 언어는 칼 같았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친정 망했으면 조용히나 살아. 매일같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상처는 깊지만 흉터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오래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내 안에 뭔가 쌓이더라고요. 증오가 아니라 뭔가 기록처럼이요. 나는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날짜, 시간, 장소, 그 사람이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언젠간 쓸모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길고 긴 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큰딸 지은이가 스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리 애한테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아파서 피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 평화로웠어요. 세상 대신 마음을 택할래요. 거기가 더 따뜻하다며. 나는 그게 대견했어요. 근데 이동철은 패배자 집안답다. 도망치는 거라며 그렇게 비웃었죠. 작은 딸 지연이가 언니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이동철은 완전히 미쳤어요. 쌍욕을 하면서 다 나가라며 아마도 우리 다 내쫓고 그 젊은 여자랑 그 잘난 아들이랑 살 심산이었겠죠. 그날 밤 두 딸이 짐을 쌌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봤죠. 근데 이상하게 내 가슴 한쪽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간 거였죠. 그리고 나는 남았어요. 저 인간에게 모든 걸 맘대로 하게 둘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끝낼 일이 있었어요. 챕터 2 이각성과 준비.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리도 냄새도 온기도 다 빠져나간 집. 근데 그 정막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겁 많고 조용하고 순한 사람. 그 여자를 지우기로 했죠. 나 정혜숙. 한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 딸이었던 사람. 이제 다시 그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요. 다음 날부터 움직였어요. 일단 돈부터 확보했죠. 이동철 명의 비자금 계좌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빼돌렸어요. 어차피 세탁한 돈이라 추적도 안 되는 돈이었고요.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전문. 근데 이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을 위한 준비였죠. 그리고 회사 내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동철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탈세, 비자금, 뒷거래, 횡령. 다 알고 싶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한도연이었어요. 이동그룹 재무이사. 20년 넘게 회사 다닌 사람인데 말이 이사지 대우는 과장만도 못했어요. 회사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동철과 항상 부딪혔어요. 이동철은 그 사람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이미 회사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사실 한도연 이사님은 제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쯤이었나? 그분 아들이 백혈병이었는데 이동철이 회사 돈 한 푼 안 보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개인 돈으로 도와줬어요. 병원비, 수술비. 그분은 그게 제가 준 돈인 줄 몰랐죠. 회사에서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회사 장부 보다가 그 시기에 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찾아왔었죠. 사모님, 그때 저희 아들 살려주신 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사님, 이 회사에 비리 자료 수집할 수 있으세요? 한도연 이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의 의견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둘의 조용한 공모가 시작된 게 한도연 이사는 증거를 모았어요. 비자금 장부, 탈세 내역, 불법 거래 계약서, 뒷돈 받은 정치인 리스트. 엄청났어요. 이거 다 진짜예요? 제가 물었죠. 사모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회사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료들을 USB에 담아서 몇 개를 복사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는 한도연 이사가, 하나는 변호사한테 맡겼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도연 이사가 물었어요. 세상에 알릴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근데 복수만 하면 뭐해요?
망하기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조용히 법인을 하나 설립했어요. 해숙 F&B. 내 이름 두 글자를 딴 거였죠. 식품 가공 회사. 이동그룹의 주력 사업이 식품이니까 거기서 빼앗아 오는 거였어요. 아니, 원래 우리 아버지 거였으니까 되찾아오는 거죠. 이동그룹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직원들, 불공정 거래로 망한 거래처들, 그 사람들 부인들, 그들을 다 모았어요. 격리부장이었다가 횡령 누명 쓰고 쫓겨난 최상진 씨 부인 박명숙 씨. 성실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됐었죠.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이미 인생 망가진 뒤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왜 불러 모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는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 다 이동철한테 당했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쇼타임. 김치 가공, 반찬 제조, 밀키트 생산. 중장년 여성들이 제일 잘하는 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줬죠. 적자가 날 것 같다고 한도연 이사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본인들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맞았어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챕터 3 복수의 시작.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죠. 첫 번째 제보는 탈세 자료였어요.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조사 안 들어가는지 한도연 이사가 답답해했어요. 로비했겠죠. 이동철이 돈 뿌린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언론으로 갔죠.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자료를 줬어요. 이게 진짜냐며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다 증거 있어요. 일주일 후 첫 기사가 나갔어요. 이동그룹 비자금 의혹. 근데 그게 다였어요. 회사에서 해명 보도자료 내고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묻으려고 했죠. 안 되겠어요. 더 세게 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번엔 유튜브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뉴스 안 보고 유튜브 보잖아요. 경제 전문 유튜버한테 자료 줬어요.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이거 다루기로 한 소식을 한도연 이사가 가져왔어요. 조회수가 미쳤죠? 댓글도 난리였어요.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이거 진짜면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검찰은 뭐 하냐? 여론이 들끓으니까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로비가 들어갔는지 조사가 느려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유튜버가 이동철이 사주한 다른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아 곤혹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나가기로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얼굴 공개하고 실명으로. 저는 이동철의 아내 정혜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30년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탈세, 횡령, 뇌물, 불법 거래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톱이었어요. 재벌 회장 부인의 충격 고발. 이동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안 받으려다가 누구세요 하고 끊었어요. 시원했어요.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회사 전체가 뒤집혔죠. 근데 이동철은 뻔뻔했어요. 내 아내가 정신병이 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 더 갑시다.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어떤 국회의원한테 얼마, 어떤 장관한테 얼마. 다 날짜별로요.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청문회 열리고 검찰에 소환되고 난리였죠. 한 이사는 이제 다 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하는 게 한의사님 스타일이죠. 난 이제 예전의 정혜숙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저 인간 지금도 빠져나갈 구멍 찾고 있을 거예요. 맞았어요. 이동철이 딴살림에서 낳은 아들을 내세워서 회사의 알짜 자산을 빼돌리려고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뒤에서 조종하려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자료도 풀었어요. 내가 그것도 다 모아놨었죠. 음주운전 3번, 뺑소니 1번, 성범죄 의혹. 이 인간도 아버지 못지않게 쓰레기거든요. 아들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닐까요? 한도연 이사가 물었어요. 우리 딸들이 당한 일 생각하면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놈은 사회에 있으면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결국 아들도 구속됐어요.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죠. 주가는 폭락하고 은행들이 들이닥치고 거래처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동그룹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챕터 4 승리의 순간. 법정에 섰어요. 증인으로요. 이동철이 저를 째려봤어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으론 배우자, 실질적으론 피해자입니다. 그날 제가 한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 녹음 파일, 메모 다 제출했거든요. 피고인이 2015년 3월 12일 정치인들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피고인이 2018년 7월 5일 회계장부 조작을 지시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변호인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죠.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5년. 집행유예 없음. 이동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후련해요. 뭐 기쁘기도 하고요. 이혼은 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이미 서류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어요. 뉴스마다 이 얘기였어요. 재벌 회장 중형. 부인의 용기가 정의를 이뤘다. 근데 저는 정의가 아니라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는 포장이고 진짜는 복수였죠. 근데 뭐 어때요? 결과는 같은데. 한도연 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는 감사의 전화였어요. 고맙긴요. 우리 같이 한 거예요. 한도연 이사는 회사 그만두고 작은 컨설팅 회사 차렸어요. 이제야 본인도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해숙 F&B에 집중했어요. 이동그룹이 무너지니까 거래처들이 다 우리한테 왔어요. 정사모님 회사가 더 믿을만하다면서요. 직원들도 열심히 했어요. 박명숙 관리자는 제품 개발의 천재였고 김치 담그는 이순자 아주머니는 맛의 장인이었어요. 사장님,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 들어왔어요. 대형마트도요. 수출 문의도 왔습니다. 회사가 커졌어요. 1년 만에 직원이 10명에서 200명이 됐죠.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이었어요. 다들 웃으면서 일했거든요. 사장님, 저희 월급이 업계 최고래요. 복지도 제일 좋대요. 여기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그 말 들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복수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있구나 싶었죠. 어느 날 이동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거였죠. 무슨 내용일지는 안 봐도 알았어요. 그래서 봉투째 그대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답장인 것처럼 보내줬어요. 잔뜩 기대하면서 답장을 뜯어볼 모습을 생각하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었어요. 평생 내 아들이랑 감옥에서 썩어라. 챕터 5 새로운 시작. 이혼 확정됐어요. 그나마 남은 재산도 다 찾아왔어요. 어차피 제가 증거 다 쥐고 있으니까 유리했죠.
이동철 딴살림 여자도 떠났대요. 그 옆에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아들 녀석도 징역 3년 받았어요. 지금 복역 중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몇일 뒤 절에 갔어요. 큰딸 지은이 보러요. 해안 스님이 된 딸이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주름 잡히고 거칠어진 내 손을 느끼며 이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 딸이 절 위에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고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도 없었어요. 난 좀 서운했지만 속으로 지도 통쾌하겠지 스님은 사람 아닌가 하며 스스로 위로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 민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작은 딸 지연이는 이제 없지만 그 아이가 사랑했던 민준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얼마 전에 만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에게 통장을 하나 꺼냈어요. 그동안 그 이동철이 때문에 김서방에게 일어난 일들 제가 이제서야 대신 깊은 사과드려요. 우리 딸이랑 민준이 보살펴 주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사돈 어른이 통장을 열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극구 사양을 하셨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지연이도 그걸 제일 바랐을 거예요. 사돈 어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회사 대박 났다며요? 그래, 할머니가 사장이다. 나중에 이게 다 내 것 될 거야. 민준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었는지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러고선 다들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함을 열었어요. 아직 공개 안 한 자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횡령 추가 건수, 해외 비자금 계좌,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추가본. 이거면 저 인간 추가로 10년은 더 받겠네. 공소시효 잘 계산해서 하나씩 꺼낼 예정이에요. 회심의 미소가 나왔어요. 이동철, 너 평생 거기서 못 나온다. 내가 보장한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들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지 마치 피라냐 떼 마냥 들러붙었어요. 당분간 그 인간 신경 쓰긴 싫었지만 하도 귀찮게 해서 져버렸어요. 징역 7년 추가, 총 22년. 이제 80살인 저 인간이 102살에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그 전에 거기서 죽을 거예요. 다음 날 이동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아니, 사장님. 이동철 씨가 면회를 요청합니다. 거절이요. 한 번만이라도. 필요 없어요. 할 말도 없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전 흔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정에 질질 끌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에필로그. 해숙 F&B는 계속 성장했다. 정해숙은 사회적 기업가로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았다. 이동철은 22년형을 살다가 10년 만에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 정해숙은 당연히 가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고 있다. 민준이는 해숙 F&B 사회공헌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복수는 끝났다. 새 인생이 시작됐다.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 행복이.